안녕하세요. 저학과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인서울대학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서울대학의 모든 대학을 알아볼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최상위권에 대한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거 빼고 거의 건동홍 아래부터 일단은 이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대학이 강서대라는 대학인데요. 강서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우수자에서는 이제 교과에 최저가 없어요. 그때 입시 결과를 보면은 가장 위에가 이제 문과에서 상담심리학과가 이제 작년에는 80% 평균이 2.9등급이었고 80% 최저가 이제 3.5등급이었고 식품영양학과는 이제 교과에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6등급이 들어갔네요.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쪽의 학과가 이제 간호학과가 교과 면접을 보면서 이제 최저 기준 2하 8이 있어요. 작년에는 80% 평균이 3.19 그리고 80% 최저가 3.79. 최저 점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8등의 점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면접 보는 쪽에서는 이제 G2 빅데이터 경영학과가 5.48까지도 일단 보여줬네요. 그 다음에는 건국대. 건대에 이제 일단 문과를 먼저 보면은 입시 결과를 해서 보면은 작년에 가장 위에가 이제 국어국문학과가 제일 위였어요. 50% 것으로 볼까요? 근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위였고 그 다음에 국어국문, 그 다음 응용통계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해도 이제 이 서류가 들어가요. 서류 30%가 들어가서 이 내신이어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일단 건대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과대학 자율전공, 사회과학대학 자율전공이라는 게 생겼어요. 작년에 이제 지역균형전에서 가장 아래쪽에서는 이제 철학과였고 2점대 초반이 나왔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가 수의학과가 이제 1.04등급, 그 다음에 융합생명 1.44에서 거의 다 1점대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가장 아래는 이제 건축학부가 2점대 초반, 2.11이 50% 컷, 2.24가 이제 70% 컷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과대학 자율전공, 공과대학, 융합과학, 생명과학에 이제 자율전공이 이제 올해 신설이 됩니다. 건대는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부분은 일단은 이제 교과에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경기대. 경기대는 그냥 대부분 다 이제 수원에 있는데 인서울에 있는 대학만 이제 갖고 오면은 작년에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랑 학교장 추천이랑 다른 거는 교과 성적 우수자는 이제 최저 기준이 있고 학교장 추천은 최저가 없고 그리고 교과 성적 우수자는 이제 국수형 사과의 전 과목 그리고 이제 학교장 추천은 전 교과가 다 들어간다 차이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 경기대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이쪽에 미디어 영상학과가 3.9등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최저 점수가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은 1점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평균은 2점대 중반이 관광문화인데 이제 미디어 영상만 이제 크게 무너졌더라. 학교장 추천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여기서는 또 미디어 영상이 또 제일 위네요. 그 미디어 영상이 이제 평균 2.6등급이고 최저가 2.7등급. 여기서는 이제 호텔 관광 외식이 이제 평균이 3.2등급이었고 최저가 3.7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호텔 외식의 교과 성적에서는 제일 위였고 그리고 학교장 추천에서는 제일 아래였고 미디어 영상은 교과 성적에서는 가장 아래였고 학교장 추천에서는 가장 위고 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희대. 경희대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을 한번 보면은 가장 위에, 그러니까 50%컷 같은 경우에서 가장 위에가 이제 한의학과 인문, 그리고 조리, 푸드, 디자인학과 이런 데가 1.4등급, 1점대 초반 정도가 나와 있네요. 거의 다가 1점대 중반, 후반 정도가 되어 있고, 2점대를 보여주는 학과는 일단 50% 컷에서는 없고, 이제 70% 컷에서는 이제 여기 상학과랑 정치외교가 이제 2등급이 들어갔네요. 이번에 자율전공이 신설이 되고, 경희대는 올해 이 최저 기준이 이제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은 국수형 탐구 하나의 이하보가 아니라 탐구 평균의 이하보로 바뀝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이 강화가 되었어요. 입시 결과가 내려올 요인도 있다. 이과에서 가장 위에는 이제 의치약, 요 정도네요. 그러니까 그 의대, 치대, 약학과가 이제 거의 1점 초반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가장 아래가 이제 지리학과의 자연, 여기가 1.86, 거의 다 1점대가 나왔어요. 근데 여튼간에 이쪽에가 이번에는 이제 수학이랑 탐구를 열어줘요. 그냥 수학이 확통으로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뭐 과탐을 응시 안 하고 이제 사탐으로도 일단은 이제 교과를 지원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번에 이쪽에 탐구가 평균이 되면은 이게 의대가 증원되면서 이제 뭐 의대를 준비하는 이제 과탐을 갖고 오는 정말 괴물 같은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탐으로 일단 최저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탐구 평균이라는 거가 상당히 변수가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달라진 부분은 학생부 반영 방식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문과는 국수형 사회 전 과목, 이과는 국수형 과외 전 과목 하면서 진로 선택 세 과목을 반영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문과, 이과 모두 국수형 사과의 전 과목 하면서 진로 선택을 모두 반영을 해준대요. 그리고 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점수가 크게 내려온, 원래 광우대 문과는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에 광운대 교과는 정말 크게 무너진, 문과는 그래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는 원래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보융합 정도가 조금 아래에 있는 거고, 원래 점수가 나온 게 이제 그 광운대 이과고, 문과는 작년에 이제 폭락을 했다. 그리고 작년에 입시 결과에서 가장 위에는 전자공학과가 1.84가 제일 위였고, 그다음 화학, 환경공, 전기공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네요. 그리고 가장 아래는 정보융합, 전자바이오 하는데, 컴퓨터 정보도 좀 낮죠. 컴퓨터 정보가 뭐 전자바이오, 물리나 뭐 이런 거보다 이제 건축공이나 이런 거보다 컴퓨터가 낮을 이유는 없어요. 정보 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튼간에 광운대는 이번에 이제 입시 결과가 올라갈 요인들이 있는 쪽의 대학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진로 선택이 싹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국민대도 작년에 이제 무너진 대학 중에 하나죠. 국민대는 최저 점수라는 걸 공개해요. 그래서 최저 점수에서 문과에서 가장 위에는 이제 미디어 전공이 평균 1.88이었고 최저가 2.07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영정보, 광고홍보, 재무금융, 영어영문 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에 3등급 아래쪽에서 나왔었던 쪽의 학과는 여기였죠. 어떤 거? 교육학과, 그 한국역사학과, AI 빅데이터, 그리고 경영학과가 그 교육학과는 3.37, 한국역사는 3.76, 그리고 AI 빅데이터는 4.58,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는 5.61까지 들어갔어요. 올해 이제 미래융합전공이라서 자율전공 같은 게 이제 신설이 됩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가장 위에가 이제 발효, 그러니까 이제 1.83에 1.91을 보여줬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뭐 식용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여기가 다 2점 초반으로는 일단 최저 점수가 나왔고, 그런데 또 3점대가 나왔던 학과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이오의학, 또 지능형 반도체, 또 지능형 ICT, 인산생명공학과는 3점대 뭐 초반, 중반, 4점대, 4점대 중반까지 들어간 되게 특이한 일이 생겼죠. 그리고 미래융합은 올해도 신설이 나왔다. 그러니까 국민대는 문과든 이과든 일단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덕성여대는 이 고교 추천 전형이 학생부 100전형이 있는데, 일단은 이 고교 추천 같은 경우는 세계 교과의 전 과목이 들어가면서 이제 최저가 없는 거. 그리고 학생부 100전형은 세계 교과별 4과목, 12과목 들어가면서 이제 최저가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이 두 놈이 신설이었죠. 신설이 가장 아래로 두 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의 최저가 없고 세계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이게 3점대 초중반이 평균을 보여준 게 상당히 이제 특이한 거죠. 근데 올해는 또 얘네들이 여기서 또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가 이제 학생부 100전형을 보면은, 그리고 이번 자율전공이 또 신설이 돼요. 여기도 이제 광역 선발을 하는데, 이제 자율전공이 또 이제 문과, 이과 상관없이 일단은 광역으로 이렇게 선발할 수 있는 또 자율전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12과목, 그러니까 교과별 3과목 12과목을 하면서 최저가 있는 걸 보면 약학과가 이제 1등급으로 가장 위고, 과학기술대학이 평균 2.18에 이제 70% 컷은 2.37, 그리고 글로벌 융합대학은 2.35에 2.48, 유아교육은 2.76에 2.5,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2.6에 2.7, 가상현실은 2.8, 2.7. 얘네들도 작년에 신설이었죠. AI 신약은 올해도 신설이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 덕성여대는 이 세계 교과를 반영했을 때 진로 선택이 이제 세 과목을 이제 반영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그런데 작년에는 내가 3개 교과를 선택했던 거에 진로 선택을 3과목을 반영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국어, 영어, 사회교과에서 뭔가 그렇게 나는 이제 반영을 해서 뭐 12과목을 했다. 그러면 이제 국어, 영어, 사회에서 진로 선택을 뽑았어야 되는데 이제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이런 데서도 진로 선택을 이제 뽑을 수가 있는 걸로 이제 바뀐 쪽에가 일단 덕성여대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가 동국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잘한 10과목을 반영하죠. 그래서 점수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순수한 교과는 아니고 이제 건대처럼 서류가 30이 들어가는 쪽이고 작년에 가장 위에가 이제 국어 국문 문해 창작인 1등급, 최저도 1등급, 역사 교육도 1등급, 최저도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가장 아래가 누가 나왔냐? 이제 중어 중문학과가 이제 3.5등급이 최저 점수로 공개해요. 다른 건 다 1점대 초중반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렇게 뭔가 3점대를 보여주든 2점대 중반을 보여주든 하는 경영이랑 중어 중문 이런 건 일단 좀 많이 쓰긴 하겠네요. 그리고 열린 전공학부라고 해서 이번에 또 이제 자율전공이 또 신설이 됩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가 이제 뭐냐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과가 이제 평균 1.03에 최저는 1.1등급. 그리고 수학과, 화학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고 거의 다 이제 평균은 1점대 초반이에요. 문 닫은 게 거의 1점대 후반 정도. 그리고 가장 아래는 가정교육과, 그리고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가 이제 최저가 2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이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얘는 좀 높은 쪽의 학과고, 가정교육은 원래 좀 낮긴 하지만 여튼간에 이제 작년에는 2등급이 이렇게 나왔고, 이과에서도 열린 전공학부라고 해서 또 이제 자율전공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가 동덕여대.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과에서 가장 위에는 이제 문화예술 경영이랑 커뮤니케이션은 여기는 이제 이제 국수영사의 전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필수의 뭐 수탐 태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학을 뺄 수 있는 쪽이라서 점수가 조금 높고요. 그 아래부터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국수영사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 건데 동덕여대는 작년에 이제 모집 인원이 급감을 했었죠. 그리고 최저 기준도 이제 엄청나게 완화를 해가지고 입시 결과가 이제 꽤 많이 올라간 쪽의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입시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고, 여기 이제 국제 경영이랑 뭐 경제랑 그리고 경영이랑 여기 없어지면서 경영융합학부라는 걸로 일단은 이제 통합 선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튼간에 그렇게 선발을 하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장 위에가 이제 약학과가 이제 1.2등급으로 제일 위였고, 그다음 화장품 가장 아래는 정보통계. 그러니까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 정도를 일단 보여준 게 동덕여대다. 동덕여대 교과는 이번에도 이제 모집 인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명지대에 이제 서울, 그러니까 서울에는 거의 문과만 있죠.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장 위에가 그냥 문과 이과를 같이 볼까요? 융합 소프트웨어가 2.3등급이 평균이었고 최저가 2.38이었고요. 가장 아래쪽에서는 경영정보가 2.74에 3.18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인공지능 전공이 이제 신설이 됐다. 그리고 작년에가 이제 명지대가 이제 원래는 교과별 4과목이 16과목에서 이제 뭐 문과는 국수영사의 전과목, 이과는 국수영사의 전과목 하면서 진로 선택의 전과목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점수가 이제 생각보다 뭐 꽤 높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면접 전형에서는 작년에는 이제 뭐 사학과가 가장 높았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 이제 미술사, 역사학 요거랑 이제 사학이랑 이제 미술사학이랑 일단은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요렇게 선발을 합니다. 사학이랑 미술사학이랑 이제 미술, 역사 뭐 이거 했고 명치대에서 일반 우리한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검정고시가 작년에 이제 100점 맞으면 2등급 줬는데 이제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학생들은 이게 학교장 추천은 지원을 못해요. 면접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만점 맞으면 2등급에서 3등급을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이제 좀 점수가 좀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36대. 36대는 여기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에서는 가장 위에가 경영학과가 평균이 2.93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점수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평균은 2점대 후반이 이제 경영이었고 가장 아래가 유아교육인데 3.75 그리고
대부분 3점대 초반 정도면 일단은 이제 3, 6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유아교육과는 이제 가장 낮은 학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유아교육이 제일 위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엔 가장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과에서 가장 위에는 이제 약학과가 이제 평균 1.24, 그리고 간호학과가 2.08, 물리치료는 2.47 이런 식으로 나왔고 가장 아래가 이제 건축학과 4년제가 이제 3.66 이렇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과도 3점대 초반, 그러니까 3등급 학생이면 일단은 나름대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대학이 이제 3, 6대다.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부분도 딱히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에 상명대. 상명대는 일단은 작년에 원래는 상명대는 그 평균의 최저 점수를 공개를 했었는데 작년에 뭔가 이제 점수가 크게 내려왔는지 이제 최저 점수를 공개 안 하고 70% 컷을 공개를 해요. 가장 위에가 교육학과랑 이제 국어교육이 2점대 초반 정도가 나왔고 거의 다 2점대 이제 거의 중후반 정도를 보여주고 3점대가 보인 게 행정 그리고 글로벌 경영, 경영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번에 자율전공에 이제 인문사회, 경영계열, 그 예체능계열 요게 이제 신설이 됩니다. 이과에서를 보면은 가장 위가 생명공학 2.37이었고 수학교육 2.52, 화공신소재 2.56, 식품영양 2.65 해가지고 거의 다 2점대 거의 중후반을 보여주고요. 아래를 보여주는 게 이제 뭐 스마트 생산이 3.06을 보여주고 컴퓨터 과학이 2.98을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왔죠. 그러니까 얘네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 그러니까 휴먼 지능, 컴퓨터, 스마트 생산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은 원래 좀 좋아하는데 아래에 있고 또 충원 인원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도 이제 그 신설 자율전공의 IT 계열이랑 이공 계열 이렇게 이제 이번에 새롭게 선발하는 놈들이다. 그리고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교과 성적 우자를 보면은 작년에랑 올해랑 가장 달라진 부분이 큰 게 이제 서경대긴 한데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제 그 학생부에서 교과 성적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반영 비율이 있었어요. 문과는 이제 국어를 많이 반영하고 수학을 적게 반영하고 이과는 수학을 많이 반영하고 국어를 적게 반영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올해는 얘네들이 이제 미래 융합 계열 1, 2 이렇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래 융합 1에는 누가 있냐?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 소프트웨어, 물리 스템. 이게 이제 1이고 2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거 공공인지, 경찰, 아동, 청소년, 나노화, 전자컴퓨터, 도시공, 토목건축이 이제 미래영화 2로 이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교과에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도 없긴 하지만 근데 작년이랑 달라진 거는 반영 비율. 작년에는 문과가 이제 수학 못하면 서경대, 이과가 국어 못하면 서경대였는데 그런 게 없어졌다. 그리고 교과 성적 우수자가 작년에 모집인은 엄청나게 적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는 꽤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거는 같고 얘보다 더 많이 바뀐 건 얘죠. 어떤 거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교과 우수자 2로 선발을 하고요. 아까도 얘네도 미래융합 1, 2 이렇게 선발을 하고 점수를 보면은 장난이 아니죠. 작년에 그러니까 얘는 최저 점수를 공개하는데 가장 위에는 경찰행정이 1.67이었고 경영은 1.93이었고 토목건축은 2.49였는데 여기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12과목을 반영해요. 국어 3과목, 수학 3과목, 영어 3과목, 그 사회과 한국사 중에서 3과목, 이 12과목을 반영하는데 올해도 12과목을 반영하는 건 동일합니다. 최저 기준도 동일해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환산 점수라는 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100점, 뭐 3등급 98, 4등급 98, 5등급 98. 그래서 1등급이랑 2등급의 환산 점수를 갖고 3등급이랑 5등급의 환산 점수가 같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에서 이제 이점을 얻었던 친구들이 지원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경대 일반 학생 전형도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이제 하락할 이제 요인은 있죠.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 결과를 보면은 가장 위에 이제 문과에서 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글로벌 테크노 전공 2.1등급이었고 행정학과가 이제 가장 아래에 있었었네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작년에 3과목이었는데 이제는 성취도를 반영하면서 전 과목이 들어가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졸업자가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간다. 이게 이제 바뀐 부분입니다. 이과에서는 작년에 화공생명이 가장 위였어요. 1점대가 나왔어요. 1점대가 나왔었던 학과가 대부분이네요. 그러니까 화공, 산업공, 그리고 정밀화학, 식품공, 신소재, 전자, 지능형, 컴퓨터, 그리고 미래에너지까지가 1점대가 나왔고, 그리고가 이제 2점대 뭐 중반이 나온 게 안경광학, 그리고 이제 건설 시스템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최저 기준도 바뀌는데, 최저가 이제 작년에는 수학의 미적 기하에 과탐 응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국수형 탐에 2합 7,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진로 선택도 증가하고, 이제 수학에 대해서도 뭔가 수학과학에 대한 것도 없어지고, 졸업 학생들도 이제 2학기에서 1학기로 바뀌어서, 얘네들은 일단 올라갈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점수가 너무 부담스럽긴 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여기서 더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여대는 일단은 작년이랑 올해는 달라진 부분이 되게 많긴 한데,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별 세 과목이었죠. 그러니까 국어 3개, 수학 3개, 영어 3개, 사회과학 중에서 3개, 12과목을 반영했던 대학이 서울여대였고, 근데 올해는 국수형사과의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한대요. 그러면 입시 결과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작년에 입시 결과를 봤더니 점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국수형사과의 전 과목에 올해 기준에 입시 결과를 공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사학과가 이제 4.1등급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왔어요. 올해는 서울여대가 이제 상향하기 되게 좋은 판이었던 건데, 그건 이제 12과목의 입시 결과가 공개되었을 때고, 갑자기 국수형사과의 전 과목을 반영을 하니까 점수가, 이거는 그냥 올해도 대략 요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나왔어요. 이과에서는 가장 위에가 이제 식품환경이랑 식품공학, 요런 데가 이제 2점대 초중반 정도가 나왔고, 가장 아래는 이제 수학과가 이제 3등급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서울여대가 아쉽다. 그러니까 12과목의 입시 결과가 이제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갑자기 이제 국수형사가 전 과목의 입결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성공회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콘텐츠가 이제 평균 2.1, 그리고 최저가 2.78, 그리고 이제 미래융합이 가장 낮았는데 3.4에 3.89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점수에서 뭐가 이상해 보이나요? 이게 이상해 보이나요? 미디어 콘텐츠? 야, 평균 어떻게 2.17이 나오냐? 성공회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중에 3과목, 영어 3과목, 사회과학에 3과목, 9과목을 반영하면서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점수가 높은 거고, 오히려 얘네들이 이상합니다. 3점대 초반 정도를 일단 보여주는, 그러니까 미래융합 같은 경우에가 이번에 꽤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하네요. 성신여대는 여기가 이제 평균 점수로만 공개했어요. 원래는 뭐 최저 점수도 공개하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이제 작년에 사회교육이랑 프랑스어문 여기가 이제 막 그 평균이 3점대를 보여줬네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거의 막 미달 가까이 났었단 말이에요. 막 4등급 뭐 요런 친구들도 이제 들어간 학과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평균으로 공개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프랑스 어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맞췄던 친구 중에 한 명 빼고 다 들어갔고, 사회교육 거의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점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점대 이제 초중반 정도가 일단 이제 문과에서 나왔었고, 문과에서 이제 창의 융합학부라고 해가지고 일단 신설이 나오는데, 이번에 여기가 이제 자율전공이 이제 모집 단위가 커요. 대부분 일단 그렇게 크더라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가 이제 제일 위였고 1.75 등급, 그리고 바이오, 신약, 의류, 산업 해가지고 거의 다 2점대 초중반 정도를 보였고, 컴공은 이제 작년에 평균이 2.57이었다. 근데 이제 평균이 2.57인데 작년에 여기 최저를 맞춰서 다 붙은 학과가 또 컴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전형에서 첨단 분야 전공, 이게 이제 이과에서 또 신설의 학과가 또 튀어나왔고요. 그리고가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가 이번에 바뀌죠. 일단 문과 같은 경우에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은 교육학과가 제일 위에요. 평균 2.03에 70% 컷도 2.03. 가장 아래는 경영학부가 2.8에 3.01을 보여주는데,
세종대는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학생부 반영 방식이 국수형 사과의 전 과목이었어요. 네, 문과인데 과학교과까지 이제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과학교과가 이제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는 작년에도 국수형과의 전 과목이었는데 근데 올해 이제 이쪽에 이제 수학과 이제 과학에서 이제 제한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미적 기하를 응시하고 이제 과탐을 응시를 해야지 지원을 할 수 있었었는데 올해는 국수형 탐, 그러니까 수학의 확통의 사탐으로도 최대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합 7이 2합 6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이 이제 여기 뭐야 완화됐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올라갈 듯한데 작년에 보면은 일단은 2합 7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입시 결과가 이제 1점대도 나고 2점대도 나와요. 근데 이게 2합 6이면은 또 이제 좀 판은 좀 달라질 겁니다. 작년에는 가장 아래가 이제 뭐 항공시스템공학과가 2.86으로 제일 낮았어요. 올해 이제 지능정보융합 그리고 콘텐츠 뭐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신설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죠. 공통의 자율전공 이게 막 300 몇 명을 선발하나 그래요. 신설이고 최저 기준은 5예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는 최저가 6인데 얘는 5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국수형의 전과목이요. 그러니까 탐구가 안 들어간다. 뭐 문과 같은 경우에 내가 문과 학생 중에서 내가 사회교과에 뭔가 잘 못하는데 국어 수학 영어는 잘하고 탐구는 못해. 이과하는데 국어 수학 영어는 잘하고 이제 과학을 못해. 막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세종대는 국어 수학 영어만 반영을 한다. 그리고 최저도 2하 5다. 그러니까 2하 5라는 최저가 일단 변수가 있어 보이긴 하고 모집 인원도 300명대라서 300명대인가 200명대인가 여튼 변수가 일단 있어 보이긴 해요. 숙대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최저가 2하 5인데 입시 결과를 보면은 가장 위에가 뭐 1점대 거의 다 1점대 뭐 중후반을 보여주죠. 2점대도 별로 안 보여줘요. 작년에 가장 아래가 가족자원 경영이 2.27이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거를 보면은 막 그 숙대는 2점대 중후반은 뭐 죽어다 깨어나도 못 쓰냐라고 하지만 2점대 중후반 학생들도 꽤 이제 잘 들어가는 쪽의 대학이 이제 숙대이긴 합니다. 이과에서는 보면은 약학부가 제일 위였고요. 1.1등급이었고 대부분 다 1점대 중후반을 보여주고 2점대 초반에 살짝 보여주는데 얘네들이 올해 달라진 부분은 여기도 이제 그런 게 폐지가 됐네요. 수학과 과탐에 대해서 지정을 없애겠다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정을 없애면 그래도 뭔가 이제 경쟁자들이 조금 더 생기는 거라서 입시 결과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는 이번에 최저 기준을 완화하죠. 작년에는 2합 4였는데 이제 2합 5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숭실대는 이제 교과별 반영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 계열은 국어 35에 영어 35, 그러니까 수학이랑 탐구 15 이렇게 하고 상경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이 35예요. 그래서 내가 뭐 국어를 극단적으로 잘하는 친구면 인문 계열 쓰면 되고 이제 수학을 잘하는 친구면 상경 계열 쓰면 되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위에는 이제 그 정보사회학과가 제일 위였고 그 다음에 평균으로 보면은 이제 경영, 경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가장 아래는 이제 정치외교가 작년에 가장 아래였어요. 그리고 도거동문도 이제 어문 계열에서는 가장 아래였고, 그러니까 정치외교가 작년에 막 3등급, 뭐 초중반 요런 학생들이 일단 들어갔을 법한 쪽에가 저쪽에 정치외교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입시 결과에서 가장 아래가 뭐야? 자율전공? 이게 융합 특성화 자율전공 그거를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가장 위에가 이제 화공이었고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보면은 이제 생명이 제일 위였고 컴퓨터 그리고 AI 화공 뭐 대략 이런 식으로고 자율전공은 신설인데 왜 입시 결과이지? 이거는 제가 이거 글로벌 이건 아니 땡. 그냥 보시면은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이쪽이 신소재공학과라는 놈이 작년에 거의 4등급, 5등급이 합격을 했었던 학과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대학마다 이제 최저 점수까지 공개하는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70% 컷으로 일단 공개하는 쪽의 대학도 있는데
숭실대 입시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저기 신소재공학과는 이제 몇 등급까지 들어갔는지를 이제 점도표로 일단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거의 막 5등급까지 들어간 되게 특이한 거였어요. 그래서 5등급이 들어가도 평균이랑 70% 컷에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이제 저런 점수도 일단 나온다. 그래서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는 최저가 완화를 했고 이제 이과는 작년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대는 우리가 이제 그냥 한번 여기는 이제 몇 등급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몇 등급 이런 식이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 얘네들은 그냥 그런 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는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석차 등급이랑 원점수 중에 잘한 거를 반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점수가 뭔가 조금 특이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시험이 좀 쉽다. 그럼 이제 외대에 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리고 외대는 이번에 신설학과 뭔가 이런 특수한 어문들을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라. 그러니까 내가 뭐 석차 등급은 3등급인데 외대 기준에 막 1점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우수자랑 지역 균형 전형인데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있는 거고 지역 균형은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과 우수자 같은 경우는 12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12과목을 반영하면서 이제 최저가 있다. 그래서 12과목을 반영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입시 결과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50% 컷이 2점대 거의 중반 정도, 그 초반 정도가 나오고, 70% 컷도 한 2점대 중반 정도 나오고, 야간 정도야 아마 3점대 초반 정도가 나왔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일 위가 그 IT 공과 그리고 AI 융합보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과보다 이과가 조금 더 낮았었죠. 그리고 이제 AI 응용 같은 경우는 야간 같은 경우는 3점대 초반 정도도 이제 70% 컷이 나왔으니까 뭐 최저 점수하면 더 아래도 나왔었겠죠.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12과목이 아니라 국수형과의 전 과목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요. 그러면서 최저가 없어요. 근데 미래 모빌리티가 작년에 신설의학과예요. 신설의학과이기 때문에 점수가 꽤 많이 내려왔다. 거의 미래 모빌리티가 거의 IT 공과 야간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문과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사회과학부가 2.7,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2.8, 상상력이 2.9, 문학 콘텐츠가 이제 3점대 초반까지 일단 보여줬어요. 근데 2023학년도 입결을 보면은 또 문학 콘텐츠가 또 점수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2점대 한 후반 정도. 근데 이게 국수형사의 전 과목에 이 점수면은 내가 한성대를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안 들 텐데 진로 선택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진로 선택이 막 들어가서 내 점수가 이제 꽤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수형사의 전 과목의 점수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 아까 교과 우수자는 진로 선택이 3과목, 여기는 이제 전 과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 점수가 조금 이제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양대는 저희가 이제 볼 대학은 아니지만 한번 보면은 올해 이제 가장 변수가 일단 클 법한 쪽의 대학이죠. 왜냐면은 없던 최저가 3합7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한양 인터 칼리지 학부라고 해서 또 이제 뭐 자율전공 같은 게 생겼고, 이제 한양대는 이제 1.25에 3합7을 맞추면서 한양대를 안 가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과에 최저가 없었던,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내신 1등급인데 막 모의고사가 5등급인 학생들도 뭐 어딘가에 있을 거잖아요. 뭐 서울의 고등학교에서는 없겠지만 뭐 지방 고등학교도 있을 테니까 거기서 전교 1등은 또 1등급이 나올 테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만들어줬던 점수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만들 수 없는 점수가 된 거죠. 3합치를 못 맞출 테니까. 이과에서는 화공이 제일 위였고 1.12였고요. 가장 아래는 이제 간호학과가 1.46이었다. 그래서 3합칠, 그러니까 1.2등급, 1.3등급의 3합치를 맞추면서 이제 한양대를 가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이제 차라리 그러면 난 약대를 갈 거야, 막 의대를 갈 거야, 뭐 수의대를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일단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양대는 입시 결과는 1점대가 나오지만 뭐 2점대 초중반 뭐 이런 친구들도 이번에 한번 과감하게 내가 3합7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마지막 홍대를 한번 보면은 홍대에서 이제 문과에서 가장 이제 평균으로 볼까요? 교육학과가 제일 위였고, 그 다음 자율전공, 법학과, 그 경영학부, 뭐, 테라, 이렇게 해가지고, 불어불문이 가장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평균 2.3에 이제
70% 컷이 2.4등급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근데 내가 만약 2.4등급이다. 나 불어불문을 쓰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런 식에 있으면 같은 어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독어 동문은 뭐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막 2.06에 2.08이 들어가고 불어불문은 2.36에 2.42 막 불어는 싫어하고 독어는 좋아하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이번에는 이제 불어를 좀 많이 쓰고 독어를 좀 덜 쓰겠네. 이거는 홍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에서는 이제 신소재 화공 시스템 여기가 제일 위였네요. 그리고 이제 건축학과 전자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아래는 이제 실내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대략 이런 식의 점수가 나와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점수가 이제 무너진 대학도 있고 안 무너진 대학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에 뭐 광우대 문과나 이런 거 일단 쓰면 안 될 테고 국민대도 좀 조심해야 될 테고 그리고 올해 이제 기회의 땅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기 뭐야 경희대라는 쪽에가 이제 최저 기준이 탐구 평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경대라는 쪽에가 이번에 되게 어질어질하게 바뀌었죠. 서울여대는 원래 작년 입결로 공개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렇고 세종대 이제 지역균형 이런 것도 일단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는 같고 외대도 이제 외대에 맞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 한양대 3합7 이런 것도 뭔가 이번에 변수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인서울대학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